자, 다음으로 인가 보겠습니다. 자, 인가는 전구에 불을 킨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으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빡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있다. 이랬을 때 이 전구에 이제 전기줄을 연결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전구가 기본 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이 전구를 기본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를 보충 행위라고 해요. 보충 행위. 바로 이게 인가인데 인가는 보충 행위예요. 보충 행위.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전구를 다 만들어 놨어. 전구를 다 만들어서 전선까지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랬을 때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죠? 바로 스위치를 눌러야겠죠.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전구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인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가는 마지막 스위치를 눌러서 다 되어 있는 이 세팅, 국민들이 다 일을 했죠. 국민들이 이 기본 행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기본 행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다 세팅된 상태에서 다 세팅됐니? 네, 다 세팅됐어요. 이제 이거 인가해 주세요. 그 말은요, 스위치 눌러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네, 다 세팅됐네. 뭐 전구 있고 전선 연결돼 있고 스위치 놓여져 있고 다 세팅됐네. 그럼 내가 이제 스위치 누르기만 하면 되겠네. 네, 맞아요. 눌러줄게. 눌렀어. 바로 이게 인가예요. 인가. 인가는요, 마지막에 이 스위치를 눌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인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동의로서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인가라고 합니다. 자, 인가는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한다는 점에서 보충행위라고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충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가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자, 스위치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전구를 뭐 다른 종류의 전구로 바꾼다거나 뭔가 전기의 전압을 바꾼다거나 내가 이 전구의 위치를 옮긴다거나 전구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내가 뭘 바꾼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고요. 제3자가 이거 세팅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러한 전구 갖다 놓고 전선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를 제3자가 이거 행위 다 해놓은 겁니다. 다 해놓은 행위에 다 세팅됐네. 뭐 세팅에 이상 없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스위치를 눌러주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가인 겁니다. 인가. 인가는 보충적인 행위예요. 아시겠죠? 뭔가 적극적으로 전구의 크기를 바꾼다거나 전구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전구의 위치를 옮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되어 있는 거에 다 되어 있는 거에 잘 되어 있네 하고 스위치만 눌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사례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인가의 내용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입니다. 자,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36회 이론 시험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이론 시험에 나왔던 주제예요. 그만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논점인데, 자, 보시면은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사실 이 허가는 실무상 용어는 허가라고 하지만은 이것의 강학상 용어는 뭐다? 사실 인가예요. 인가.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정법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라고 하고 있지만 저 허가의 강학상 의미는 인가다. 강학상 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어떤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판다라고 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산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서로 토지거래 계약하면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서로 이 토지를 1억에 거래하기로 했어. 1억에 거래하기로 했고 계약서 다 썼어요. 매도자, 누구, 매수자, 뭐 누구 해서 이 토지를 1억에 거래한다. 계약서 다 쓰고 도장 찍으면 그걸로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요, 이 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 거래 계약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갑에게는 토지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대신 을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갑에게는 토지를 넘겨줘야 될 의무, 토지를 넘겨줘야 될 의무를 인도 의무라고 하죠. 를 부담하게 되고, 대신 을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을은요,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신 갑으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을 권리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이 바로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면 갑과 을은 서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거래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기본 행위야. 여기다 쓸까요? 기본 행위니까 여기다 쓸게요.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기본 행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서로 간에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진 않았어. 왜 그럴까요? 이 계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왜? 아직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저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 갑과 을이 이 토지를 이렇게 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 좀 해주세요. 강학상 인가 좀 해주세요. 라고 올리면은 행정청이 이거 본 다음에 그래 뭐 다 세팅됐네. 뭐 별 문제 없네. 라고 해서 스위치를 눌러주잖아요. 인가를 해주잖아요. 실적법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해주잖아요. 허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강학상, 말이 헷갈리는데 강학상 인가가 있으면 그럼 이제 이 토지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인가가 있으면. 그럼 이제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가가 있으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는 강학상 인가예요. 저 강학상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 토지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서로 뭐 땅을 사겠네 팔겠네 해서 의사가 합치된 다음에 계약서를 다 쓰고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지만 강학상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사업 시행 인가가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 자, 사업 시행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해 주는 건데 자,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서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있겠죠. 사업 계획. 그 사업 계획을 다 계획을 짠 다음에 이거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을 다 짠 다음에 요 계획 인가 좀 해주세요 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획이 잘 짜졌네. 계획에 뭐 별 문제가 없네. 오케이 알았어 라고 스위치 눌러주는 거예요. 인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획을 짰다고 해서 내 맘대로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단지 이렇게 재건축 사업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계획이 별 문제 없네. 이게 뭐죠? 기본 행위야. 기본 행위가 잘 짜져 있네. 기본 행위가 잘 세팅되어 있네. 그럼 이제 별 문제 없으면 마지막에 스위치만 눌러주면 돼. 또는요 도장만 찍어주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위치 또는 도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도장만 찍어주면 인가만 내려주면 이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설립 준비를 다 했겠죠. 다 한 다음에 요건들을 다 채웠네. 설립 요건 다 채웠으니까 오케이 인가해 줄게 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설립이 되는 거고 자, 뭐 재단법인 나와 있는데 이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 보시면은 정관 변경 허가
정관, 변경, 승인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세세한 표현 중요하지 않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적인 법이잖아요. 우리 재단법인은 이렇게 운영한다. 우리 공공단체는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자기네들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저희 정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라고 지네가 다 바꿔놔. 다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지만 정관의 변경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바뀐 정관이 적용되는 겁니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바뀐 정관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그 이후에 새로운 정관이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가는 전구에 불을 켜는 거다.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다. 자, 제3자가 기본 행위를 다 세팅해 놓으면은 뭐 잘 세팅됐네 라고 본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서 불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감정평가법 보시면요.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그 감정평가 법인의 내부적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 인가 나왔죠? 여기서의 인가는 강학상 인가예요. 용어가 일치하죠. 자,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설립인가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가까지는 아니고 더 간단한 수단인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신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고는 더 경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제3자의 기본 행위를 보충해서 완성시켜 주는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판례 두 가지 더 실어놨는데 아까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이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인 행정 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 처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그래 그 계획대로 해라고 인가를 내주면은 이제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이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구속적인 왜 그대로 해야 되는 인가받은 사업 계획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구속적인 행정 계획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인가는 보충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다음에 자,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재건축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이 있어요. 자,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분양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할게요. 이 조합원한테는 새 아파트 얼마짜리 주고 근데 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얼마니까 분담금 얼마 받거나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분양 정리할게요. 그러한 분양 계획이거든요. 자, 만약에 새 아파트가 5억이에요. 새 아파트가 5억인데 어떤 조합원이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4억이야 라고 한다면 1억 부족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5억짜리 아파트 주고 대신 부족한 1억은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게요. 이런 계획이 바로 분양 계획인데 자, 우리 이 분양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내리게 되면은 이 분양 계획대로 그죠? 이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역시 이것도 인가예요. 인가.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도 역시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강학상 인가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도 강학상 인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 누가 세우는 거예요? 행정청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계획이나 다 조합이 세우는 거예요. 조합이 이런 계획 다 세운 다음에 우리 재건축 사업은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 몇 동짜리 몇 동, 그리고 몇 층, 그렇게 해서 총 몇 세대, 그리고 뭐 단지의 디자인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아파트를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사업 시행 계획. 이거 누가 짜는 거예요? 이거 기본 행위 누가 짜는 겁니까? 조합이 짜는 거잖아요. 조합이 기본 행위로서 이러한 계획 짜는 겁니다. 자, 조합이 마찬가지로 기본 행위로서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주고 분담금 얼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분양 계획 다 짜는 겁니다. 다 짜놨어. 다 짜놓은 다음에 계획 잘 짰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인가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게 강학상 인가입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아야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계획대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인가의 법적 성질인데요. 자,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자, 인가는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
전구가 다 세팅되어 있으면 스위치만 눌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기 때문에 형성적 행정행위,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해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자, 재량행위냐라고 하는 것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 문헌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예요. 자, 사례 보시면요. 36회 4번이네요. 와, 이거 웬 우연입니까? 진짜 36회요. 36회 2025년도에 시행된 문제입니다. 정말 최신 따끈따끈한 문제죠. 이 기본 강의 듣고 들어갔으면 적어도 저 문제 4번은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 강의만 듣고도 최소한 문제 4번은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자, A 등은요.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요. 기본행위가 뭐고 보충행위가 뭔지 아시겠죠? 자, 기본행위가 뭐예요? 바로 감정평가 법인 설립이에요. 자, 법인 설립이라고 할게요. 자, 기본행위는 감정평가 법인 설립입니다. 자, 법인을 세우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본금 요건도 있고 감정평가사 요건도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최소 5명 필요해요. 옛날에 10명이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5명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세워서 법인을 설립한 거죠. 평가사들이 모여서 일을 했겠죠. 일을 해서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회사 내자라고 해서 회사가 뿅 하고 만들어지고 그 법인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우리 방금 앞에서 법조문 봤잖아요. 자, 법인을 설립할 때 또는 정관을 변경할 때 인가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끼리 다 내부적으로 일을 해서 법인 설립 세팅을 했다고 해도 이 세팅 다 했다고 해도 이 법인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법인은 아직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협회라든가 국토부가 주는 뺑뺑이 일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아직 법인의 설립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바로 기본 행위이고, 자, 법인이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인가인 거예요. 관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설립 인가 자체의 하자는 없대. 이 말은요, 인가에는 하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인가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인가가 됐어.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대. 그래서 설립 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 설립 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경쟁업체의 감정평가사 갑은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경쟁업체가 보니까 이 법인이 생기면 우리 법인 수입이 줄는데 하고 안좋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근데 이 법인의 설립에 요건을 불충족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자가 있는 법인 설립인데 국장이 그걸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 행위와 인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갑은 어떠한 소송에서 어떠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자, 이런 경우에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기본 행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지 아니면 요 인가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뒤에 내용 공부하시면은 이 케이스가 어떠한 논점을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뒤에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보시면요. 인가는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가의 효력은 기본 행위의 유무 및 하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자, 인가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다 세팅되어 있는 거에 마지막 스위치만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애초에 전구가 존재하지를 않아. 이 자리에 아예 전구가 없어. 전구가 없는데 스위치를 눌렀어. 그러면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구가 없는데 스위치만 적법하게 스위치만 제대로 눌렀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기본 행위가 없으면 기본 행위의 유무 기본 행위가 없으면 전구가 없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봤자 어차피 불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눌렀다는 이것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전구가 없으면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바로 이 불이 들어온다가 이게 뭐야? 바로 이게 효력이잖아요. 효력.
그래서 전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눌러봤자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하자.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어. 그럼 기본 행위에 하자의 정도가 무효 정도냐 취소 정도냐에 따라서도 인가의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 하자의 정도가 무효야. 무효. 자, 불성립은 이미 말씀드렸죠. 불성립은 전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전구가 아예 없는 거고. 자, 무효는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전구가 아니라 전구 모형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사례일 것 같아요. 이게 모형. 전구처럼 생긴 모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구같이 보이는 외형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전구로서의 기능은 없잖아요. 우리 이럴 때 무효 정도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전구가 아니라 전구 모형이 있어. 전구 모형이 있었을 때 스위치를 눌렀어. 그러면 이거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역시 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기본 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인가가 적법할지라도 인가는 무효일 뿐이기 때문에 자, 불성립이든 무효든 간에 어쨌거나 기본 행위의 효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가는 무효일 뿐이고 인가로 인해서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스위치를 내가 올바르게 눌렀다고 해서 없었던 전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올바르게 눌렀다고 해서 전구 모형이 실제 전구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게 이 말입니다. 인가로 인해서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가로 인해서 기본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가는 기본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치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역시 의미가 통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행위에 고유의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적법한 인가가 있을지라도 저러한 기본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긴 있는데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 이 전구가 불이 깜빡깜빡해. 전구가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를 내가 눌렀어. 그런 전구인데 내가 스위치를 눌렀어. 그럼 일단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기는 해. 그죠? 불이 들어오기는 해. 약간 불이 살짝 어둡게 난다거나 또는 깜빡깜빡 한다고 해도 일단 스위치를 누르면 그래도 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행위가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어쨌거나 스위치를 눌렀더니 불이 들어오기는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불이 들어왔으니까 인가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해요.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근데 해보니까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이거 전구 문제 있었네? 라고 해서 이 전구를 다른 걸로 교체해 또는 전구를 캔슬해. 그래서 기본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기본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이제 이 자리에 전구가 있어요? 없어요? 전구가 없죠. 전구가 없으니까 그때는 자, 처음에는 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는데 이거 하자가 있네 라고 해서 전구를 치워버렸어. 전구를 치워버리면 그럼 내가 스위치를 누른 행위의 효력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이제 불이 꺼지니까 전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인가도 같이 실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었을 때 기본 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은 일단 인가를 해서 불이 들어오긴 하기 때문에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인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행위가 하자가 있어서 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되면은 이제 전구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인가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말을 인가도 실효된다라고 효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하자 있는 기본 행위와 인가의 관계예요. 자, 그럼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지금 이 경우는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기본 행위는 하자가 있고 인가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있었어요. 그럼 한번 좌우를 바꿔서 이번에는 기본 행위는 적법한데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본 행위는 둘 다 적법이에요. 기본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어. 기본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인가에는 하자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인가의 하자가 무효 사유야. 이 말은요, 스위치가 아예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 자리에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 모형이 있는 거죠. 스위치 모형이. 자, 그래서 전구는 올바른 전구입니다. 멀쩡한 전구예요. 전선도 올바르게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 모형이 있었어. 그랬을 때 이 모형을 눌렀어. 그러면 얘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행위는 무인가 행위가 되므로, 그죠? 스위치 모형을 눌렀지만 모형을 누른 거는 정말로 전기가 통하도록 스위치를 누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무인가,
무인가 행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인가, 인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를 못합니다. 자, 스위치 모형을 눌러봤자 전구에 불은 안 들어온다. 따라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 만약에 이거 사실 스위치 모형이네 라고 해서 올바른 스위치로 바깥 꼈어. 이제 올바른 스위치로 바깥 껴서 눌렀어. 그 말은 곧 나중에 적법한 인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전구엔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적법한 인가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멀쩡한 전구가 있는데 스위치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눌러봤자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그 말은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모형이네 라고 해서 멀쩡한 스위치로 바꿔 끼면은 누르면은 그때부터 불이 들어오겠죠. 그 말이에요. 다음에 자, 인가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가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기본 행위는 유효합니다. 자, 스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어. 스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불이 들어오기는 해.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어. 그러면요, 불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들어왔으면 일단은 기본 행위는 효력을 발생해요. 기본 행위는 유효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거 스위치 불량이네 라고 해서 스위치를 떼버렸어.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요 스위치를 떼버렸어. 그러면요, 더 이상 스위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전구도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인가가 취소되면 스위치가 없어지면 기본 행위는 무인가 행위가 되어서 불이 꺼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내용은 전구와 스위치로 이해하시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인가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쟁송 방법인데, 자,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우에는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죠? 인가에는 하자가 없죠? 그럼 이 경우에는요, 기본 행위를 다퉈야 돼요.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케이스에서 법인 설립 요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었죠. 그러면요, 인가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법인 설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 요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으니까 인가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거죠. 아니, 왜 얘를 갖고 따져? 아니,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얘의 하자만 다투어야지 얘의 하자를 이유로 뭐하러 인가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따지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쉽게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자, 반대로 얘는 적법하고 얘는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얘를 따져야죠. 얘를. 그래서 이때는 인가를 대상으로 무효 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또 당연하게 아니, 기본 행위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 근데 왜 얘를 따져? 자, 스위치가 모형이어서 누를 때는 불이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야, 전구를 이딴 걸 갖고 오면 어떡해? 왜 전구한테 따져? 전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스위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스위치에 대해서 따지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가의 하자가 무효 사유이면은 무효 확인, 만약에 취소 사유이면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인가를 다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할 수가 있었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케이스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설립행위에 문제가 있다 했으니까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본 케이스는 요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에는 뭐를 다퉈야 돼요?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퉈야 됩니다. 인가에 대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설립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는요, 기본 행위와 보충 행위의 관계이고, 자, 보충 행위를 통해서 기본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문장으로 잘 정리하면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 기본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자, 인가의 보충성이 36회 때 아주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다 해놓고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대비를 평상시에 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